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시장 양시장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약했죠. 최근 코스닥은 역시 2차전지의 약세 때문에 계속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 크게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르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약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별로였고요. 대형주가 약했어요. 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자, 코스피 대형주가 약했죠.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가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형주 약세가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거의 뭐 2차전지주의 그 흐름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차트상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에코프로 BM의 차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차전지가 약해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상승하다 말고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저점을 완전히 이탈해서 무너지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악재가 이미 다 나왔어요. 악재가 다 나왔고 그 악재의 뭐 그 강도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뭐 크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흐름이 좌우될 수는 있는데요. 긴 호흡에서는 역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뭐 물론 여기서 갑자기 막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올해 들어서 시장을 엄청나게 견인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이제 종목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복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연휴가 길면은 원래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현재 상황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휴 동안에 미국은 조금 뭐 조정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조금 이제 횡보하는 흐름,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일단 연휴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이번 주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시장이 무너진다, 끝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 엄청나게 튀어오른다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죠. 그래서 현재 장세는 이번 주는 좀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화요일까지 연휴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장이 시작되면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슈입니다. 이슈 이번 주도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 흐름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했죠.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연준의 점도표가 내년도 금리의 흐름을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0.5% 정도 더 높게 잡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기존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들이 0.25% 정도 한 번 정도 더 인상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그걸 엄청나게 강경 발언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치 완전히 연준이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다 나와 있던 것들을 확대 해석하고 부풀려지고, 뭐 일종의 가짜 뉴스죠. 예. 기존에 없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 듯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라고 봅니다. 시장이 뭐 더 빠지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횡보하다가 다시 가든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종목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 던지고 그냥 그 현금만 가지고 있는 건 불합리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 기준대로, 가지고 있던 기준대로 그대로 대응하시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가 흐름인데요. 유가가 많이 상승했죠. 70달러 때까지 갔다가 90달러 때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어요. 물가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근원 물가지수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역시 연준에서 보는 지표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은 하락론자들이 얘기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락론자들이 시장을 하락시키고자 할 때 얘기하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의 기관들은 굉장히 마치 호재를 맞이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좀 엄청나게 크게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2,500이 깨졌다는 것 자체가 많이 빠진 거고요.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가 다시 넘어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이제 감산을 결정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감산을 언제까지나 감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가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 유가가 계속 급등해서 과거의 고점을 뚫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가가 계속 급등한다 하면은 시장이 낙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유가가 시장의 약재를 작용하는 건 어느 정도 좀 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가 드디어 매수가 됐어요. 135,000원, 125,000원 분할 매수, 손절 10%, 수익 30%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LS 네트웍스는 4,000원, 3,600원 분할 매수였었죠. 3,600원은 안 왔고요. 손절 10%, 수익 30% 대응하시고요. 링크 제니시스는 6,000원, 5,400원 분할 매수인데 역시 1차 매수됐고요. 손절 10%, 수익 30%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3만원, 27,000원 분할 매수죠. 지금 보시면 2차 매수는 안 됐어요. 조금 안 왔는데요.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손절 10%, 수익 30%. 그리고 2차까지 매수가 되면은 평균가 오면은 절반은 매도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살짝 드리고 종목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오시면은 트위터 정보도 있고요. 또 무료 투자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서비스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기 때문에 5일에 추가일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연휴 동안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단기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9월이 약간 좀 어려운 구간이 됐어요.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또 이제 활발하게 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약간 변수가 작용을 했죠.
유가가 갑자기 또 급등을 했고 또 연준에서 어떤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워낙 또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 서비스 활용을 하시면 중장기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만 잘 끌고 가도 장기적으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무료 추천주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지니너스를 골라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 조정을 꽤 받았어요. 뭐 기간 조정도 받고 가격 조정도 받았으니까요.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혹시라도 뭐 지수가 더 밀리거나 종목이 밀리거나 했을 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3,500원, 3,200원, 3,500원, 3,2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기준가가 와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뭐 안 오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 다른 종목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25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